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 김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감하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성 진위원장입니다. 원영구 서탄위원장입니다. 이정무 고동위원장입니다. 한극만 중앙동장입니다. 최태용 서정동장입니다. 최기선 송탄동장입니다. 유주영 지산동장입니다. 윤경숙 송북동장입니다. 김은수 신장 1동장입니다. 최대현 신장 2동장입니다. 양혜우 고덕동장입니다. 송탄 출장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은 없으며 사업명세서 300조 명시 2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5억 6,225만 원 일권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조 세출 예산입니다. 송탄 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관할 면동의 2025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059만 원 증액한 68억 8,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15쪽 진이면 소관입니다. 진이면 세출 예산은 8억 7,0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립안장 활동보상금 2억 3,071만 원, 진이항교 전통문화체험 등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세출 예산은 7억 1,706만 원으로 통립안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세출 예산은 7억 1,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덕면 마을방송국 운영 등 주민 참여 예산 9,029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 지원 사업에 3억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동고 1위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상계 사업에 9천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2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세출 예산은 7억 4,1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인 골목길 갤러리 만들기 사업 1,8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 지원 사업에 4억 8,8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세출 예산은 5억 9,9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인 서정동 마을 게시판 설치, 무단투기 취약지역, 플랜트 박스 설치 등 4개 사업 5천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 지원 사업에 3억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조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세출 예산은 4억 9,6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건강증진 사업 등 5개 사업 5천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 지원 사업에 2억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 세출 예산은 5억 7,8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른 지산동
진달래 꽃동산 마을 조성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 지원 사업비로 4억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세출 예산은 5억 6,1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인 주민 화합을 위한 송북 드림 콘서트 등 5개 사업 1억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 지원 사업에 3억 6,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신장 1동 소관입니다. 신장 1동 세출 예산은 3억 7,9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지원에 1억 9,461만 원, 청사관리에 1억 2,212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신장 이동 소관입니다. 신장 이동 세출 예산은 3억 3,0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지원에 1억 7,553만 원, 청사관리에 5,074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고덕동 소관입니다. 고덕동 세출 예산은 8억 8,5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안장 활동 지원 등 주민생활 편익 지원 사업에 3억 7,587만 원, 청사 임차례 등 청사관리에 3억 9,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면 동장님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12월 달 말일자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송탄 최기선 동장님 혼자 계시죠? 한 말씀 하시죠, 먼저. 소회가 어떠신지. 30여 년 이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탄동장 최기선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동에서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민원인들이 와서 해달라는 것들이 좀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평택시에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소규모 주민 사업을 좀 많이 좀 반영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나가서도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후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선 동장님 30여 년 이상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퇴직하시는데 퇴직하시더라도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사업 예산이 한 68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이 우리 면동 송탄 송출 관련 면동이 49개 사업에 7억 9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여러분들 11개 면동 총 예산 대비해서 한 11% 정도가 주민 참여, 주민 추천 예산입니다. 굉장히 비율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달라라고 주문을 드리겠고요. 몇 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소장님 주민 추천제하고 주민 참여제하고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주민 추천제는 읍면동장이 왜 주민 추천제로 가서 이제 하면은 사업비로 1억 5천 정도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그리고 이제 참여 예산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주민자치위원 그래서. 쪽에서 참여 예산을 별도로 심의해서 그걸 다 이제 시에서도 예산 세울 수 있고 읍면동에도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공모로 동장님, 저 면동장님 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주민 추천제라는 말씀이시죠? 주민 추천 예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불협화음들이 좀 일부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이제 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100%가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일부 그 참여 예산제로 시행되는 그 프로그램들이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획만 하고선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전부 이벤트사 그냥 뭐 일반 용역 이렇게 주고 결산은 면동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 그리고 결산 단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했으면 끝까지 다 하실 수 있게끔 그거는 적극적으로 면 동장님들께서 유도를 해 주셔야 정말 빛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되는 거지. 기획만 떡 해가지고서 그냥 연결만 하고 소위 얘기하는 뭐 조경업자들이나 이벤트사나 일반 용역업체나 그냥 계약해서 끝내버리고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을 일단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과 상의 과정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좀 폐해가 좀 일부 있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획은 사실 이제 읍면동하고도 뭐 이제 동장하고는 뭐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그 참여한 시민들께서 이제 예산을 갖고서 그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을 선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읍면동이 또 주도적으로 사업부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걸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그레이팅 빗물바지 교체 사업 주민 참여 사업이에요. 2천만 원짜리 사업. 이게 왜 주민 참여 사업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본청의 도로 사업과나 아니면 송출의 건설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벤틸레이팅 이 도로에 있는 벤틸레이팅 교체 사업인데 이게 왜 참여 예산이 돼야 되는지 얼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산면장 원영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출장소나 이제 그쪽에도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 면을 다 이제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저희 중심지 쪽에 이 그레이팅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성격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보는 사업인데 이거를 주민이 기획해서 집행해서 결산을 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을 왜 주민 참여를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건 문제가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1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 사업 비상벨 임차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청 관할 아닙니까? 비상벨 설치 유지하는 사업이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페이지 51페이지요. 지금 현재 이제 뭐 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시에서 비상벨 같은 거 다 지금 설치 사실은 돼 있습니다. 설치돼 그래서 있어가지고 드리는 운영을 말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본청에서 네, 다 소탄 면접 일괄적으로 원형 통제하지 공사 않습니까? 설치는 이제 시에서 다 해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설치된 이제 비상벨 같은 게 이제 그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사업은 임차료를 각 그 관할 통해서 다 지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136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신부름꾼 좋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게 독거노인들 안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기존의 복지국에서 지금 하는 예산 아닙니까? 네, 지산동장 유정입니다. 그 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저기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래서 사회계층 그 뭐야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그렇게 된 거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고 수준보다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수준이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영 아파트라든가 위주 아파트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러신 분들인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평소에는 괜찮으신데 어디 뭐 등산 갔다 오셔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기본의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이상이. 이해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복해서 배달하시면 안 되겠죠? 네, 중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이 드림 콘서트 사업 이게 다 주민 참여 예산이 있죠. 그 다음 장에 전통문화 한마당 이것도 다 뭐 그런 공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 예산이 지금 송출 관할 본청 또 안출 관할 해서 뭐 한 30억여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이벤트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참여 예산이 그렇죠? 이제 많은 가운데에서 이거 기본적인 음향기기나 뭐 이 또 설치 또 의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시 차원에서 좀 구매를 해서 이런 거 좀 같이 사용을 하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 자체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1년이면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공연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지역별로 이런 거 그냥 서로 논아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좀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런 거 좀 아이디어를 누가 좀 내셔가지고 이런 거 세트로 기본 세트로 한 3개 정도만 세트 장비 창고에다가 넣어놓고서 그거 관리하시는 분 한두 분만 있으면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지역 사회에 있는 이벤트사라든지 용역사는 조금 뭐 볼멘 소리를 좀 호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시에서 이제 하는 행사 중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사실 이제 뭐 물품 대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벤트 업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든지 물품을 대여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거는 뭐 예산 절감은 충분히 이제 삭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좀 묘안을 좀 찾아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뭐 많지 않은 예산 내년 한 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각 면동에 그 많은 고생해 주시는 동장님들, 면장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뭐 관내에 많은 봉사 단체도 많고 권변 단체도 많고 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민원 응대하고 처리하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대설이 있었는데 추후에도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설해 대책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제 우리 면민이나 주민께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면동의 주민 참여 사업을 보면 그 지역의 현안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좀 반가운 사업도 있는 반면에 좀 너무 안타까운 사업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이면 12쪽에 진이항교 전통문화 체험 사업인데요. 그 8월 달로 그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아이들 방학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향교 쪽에 방문하는 그 학생들이 이제 각각 버스로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방학 기간이나 이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더운 날씨니까 그 온열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유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땐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좀 잘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그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그 KBS 수신료가 어디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혹시 어느 항목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TV 수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KBS 수신료. 요거는 제세 공과금에 그 유성방송 수신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선방송 수신료요. 네네. 다시 한번 확인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그리고 그 주민자치센터의 무인경비 용역료가 이제 예산에 올라왔는데 CCTV 용역료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청사 CCTV 시스템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는 CCTV 용역이 없는 건가요? 용역료는 청사 유지관리에 무인경비 및 CCTV 시스템 용역료에 함께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교체권은 그 개보수비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CCTV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실 책임 보험은 어떤 거죠? 그 저희가 올해 그 체력 단련실을 그 면대 사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근데 그쪽에 이제 이전하면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조그만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진이면은 그 향교 같은 문화유적지하고 진이천 유원지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그런 주민참여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즐거운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동면은 그 68쪽에 보안등 및 배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그 보안등 설치가 개소당 얼마인가요? 그 진이면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고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고동면 같은 경우에는 그 개소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나오질 않아서 그냥 3,200만 원 일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인가요? 저희가 요거는 보안등이기 때문에 기존 그 전신주에 달았을 때 금액하고 새로 그 폴대까지 다 해가지고 달았을 때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탄면은 그 주민참여 사업이 네. 그 주로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밖에 없거든요. 주로 보이는 게. 그래서 그 서탄면의 그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기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거의 한 70% 가까이는 노인 인구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과 관련되어 있는 뭐 정보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동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관련되어 있는 주민 참여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호 지원될 부분들을 주민 참여 사업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정동의 그 점촌 지역하고 출장소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점촌이 이제 이면도로상 붙어 있는 동네고 거기가 이제 빌라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거점 수거지 위주로 좀 청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민 참여 예산은 거점 수거지에 이제 쓰레기를 이제 집하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그 배출 시간을 좀 지켜주면 고마운데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 이외의 시간에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상가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건의를 주셔서 쓰레기가 집하를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으니 그거를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네, 그 98쪽의 플랜트 박스 설치는 거점 지역은 아니고 무단 투기 지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분별하게 쓰레기들을 배출이 돼서 그 지역에 플랜트 박스를 좀 설치해서 그 쓰레기도 좀 투기를 방지하고 그 방치된 쓰레기도 적기에 좀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면 예방의 목적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네네. 예, 동장님, 이정원 의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 가림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도 그 자원순환과에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설치하면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안내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은 이 예산을 더 유용하게 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지? 뭐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우선순위에 좀 밀리다 보면 이게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부득이하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려서 서정동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담보를 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까? 해주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최충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예. 그 98쪽에 플랜트 박스 설치에서 8개의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지역은 어딜까요? 그 서정동 925 일원이면은 그 출장소 쪽에 있는 아파트 부분인 것 같은데. 동산 아파트에 보시면요. 그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네. 예, 플랜트 박스를 설치해서 좀 미관도 개선이 되고 무단 투기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다른 데 보면 그 플랜트 박스를 폐목재나 이런 재활용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사업 진행하면 그런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도 이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주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산동은 그 지산 초록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문화 사업들하고 그 취약계층에 이제 뭐
가족의 가족사 취약계층 가족의 가족 사진을 찍는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산동의 주민 참여 사업들이 좀 많이 다양하고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2024년도 진행한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2024년도 저희 주민 참여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됐고요. 남은 금액은 이제 감액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많은 주민 자치 회원님들이 계속 토의하고 또 교육받고 그러셔가지고 저희들도 특색 있게 사업을 하려고 따라통에 못지않게 특색 있게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36쪽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심부름꾼 사업에서 이게 그 앞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약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형편은 괜찮으신데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한테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방문해가지고 우유를 전해주면서 그 여부를 안전 여부를 확인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괜찮으면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유를 배달하는 거는 그 배달 업체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예. 봉사원들이 하나요? 일단은 우유 배달 그 공급은 배달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확인은 저희 주민자치 회원들이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건가요? 같이 동행은 아니고요. 일단 배달하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전화하시는 걸로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뭐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분은 그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들이 그 우유를 배달하는 이유가 그 우유 배달이 없어지면은 그분은 계속 계신 거고 그게 만약에 아니 우유를 네. 못 드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두유라든가 아직 뭐 확실하게 그 우유를 못 드시는 분이라는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혹시라도 우유를 못 드시면 그거에 대응하는 물품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북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악산을 이용한 문화사업하고 그 송북초를 이용해서 마을 행사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북초등학교 운동장이 좀 커서 그래도 마을 행사를 하기에는 좀 적합한 것 같기는 합니다. 155쪽하고 157쪽에 있는 주민 참여 사업들, 뭐 전통문화 체험하고 다문화 세대와 소통을 위한 사업들인데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연계해가지고 조금 하면 서로 좀 그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고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1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함께하는 체험 문화 사업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 거죠. 예. 그 170쪽의 노후 담장 도색 사업을 보면 그 송탄성당 올라가는 그 언덕인 것 같아요. 송탄 지하차도에서 예담학교 가는 길 쪽 그 양옆에 그 지금 담장이 다 이제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서 다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담장에 그 담쟁이 넝쿨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겨울철이어도 그런 가지들이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교회 측하고 얘기해서 그 교회 담벼락이지 않습니까? 교회랑 얘기해서 그 담장을 관리하는 부분도 좀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 담장이 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이제 보수하면서 그런 쪽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페인트 도색할 때 그 어떤 디자인을 할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외관을 개선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또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할지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그 위치가 예담학교 공터인데
그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공터가 관리가 좀 되지 않아서 그 문제 제기를 좀 하셨었는데 어떻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기로 좀 정했나요? 지금 의견 조회를 하고 있고요. 주민이 원하면 거기 공원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 조회를 했는데요. 지금 의견 결과로는 조회 결과로는 주로 이제 주차장보다는 그냥 공원으로 유지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결정해서 그렇게 해당 부서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네. 몇 년 동안 계속 지난하게 그 주민들께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데 처리가 안 됐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정해지면 그 반드시 그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선정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장 이동도 보면 그 주민참여 사업이 취약계층하고 어르신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장 이동도 관내 그 어르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 됩니다. 예. 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르신들하고 취약계층에 관한 사업만 진행이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우리 읍면동의 사업 중에서 그 어떤 행사성의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특색 있는 것들도 북부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용할 수 있는 사업량, 인원에 대한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관내의 주민들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면 좋겠고 그 사업량이 정해지지 않은 행사들은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홍보가 좀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면동이나 그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이제 뭐 각종 회의 때 홍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큰 홍보보다는 계속 연계성 사업이면은 홍보가 잘 되는데 사실 단타성이면은 홍보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사업 중에서 그 진이면에서 하는 문화체험 사업들 그리고 지산동에서 초록공원에서 하는 그 좌을 문화축제와 같은 거 그리고 송북동에서 하는 콘서트 뭐 이렇게 주로 재미있는 그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그 시 차원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장소에서도 앞으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뭐 행사나 뭐 있으면은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동을 대상으로도 홍보하고 시에도 뭐 소통 홍보관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초 작업 사업에 있어서 그 서탄면 송탄동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 사업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등 설치 신규 하는 데가 있고 유지 관리 사업으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조금 납득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진이면에는 보안등과 서탄면의 이제 단가가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진이에는 이제 몇 개소 이렇게 돼 있고 서탄면에는 몇 개소가 돼 있는지 좀 세부 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단가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건지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전반기 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사업에 있어서
어떤 단가 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올려주십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천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도 좀 조율을 이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 내역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해주실 건가? 이거 같은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네, 하실 수 전체적으로 보안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출도 그렇지만 안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단가가 전부 달라요. 그러면 최대 보면은 유사한 똑같은 사업인데 7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 난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딱 이 산출 내역으로만 봐서는 보안 등 똑같은 보안 등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7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도 좀 협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보안 등이어도 다른 보안 등이라 단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런 세부 내역을 좀 해주시고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좀 앞으로는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제 136쪽과 182쪽 이제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136쪽과 182쪽을 비교해서 좀 보면은 보면은 이제 같은 사업으로 좀 여겨집니다. 이제 동은 다르지만 136쪽에는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신분권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뭐 우유 배달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방문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82쪽 같은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어도 이제 독거노인 안부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2,200이 올라왔습니다. 136쪽과 182쪽의 어떤 목적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평택시에 지금 전체적인 시책으로 인해서 생활관리사가 전체적인 홀 어르신분들께 일주일에 2, 3회 방문을 하고 전화를 매일 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주민 참여 예산이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거를 납득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을 할 때는 시책에 있는 곳과 부족해서 이러한 우리 읍면동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사업 자체로만이 봤을 때에는 그 생활관리사분들이 충분하게 3회 정도 방문하고 매일 전화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각 그 읍면동의 주민들이 욕구를 파악을 해서 어떠한 그 주민참여 예산제에 그 주민 자치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는 올리셨지만 이거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좀 욕구 파악을 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 마을을 좀 두루두루 다니고 그렇게 해가면서 실질적인 참여 예산을 통해서 그 마을에 그 주민들이 체감이 가고 또한 그의 성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그 이러한 것을 살기 좋은 마을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주민참여예산을 좀 편성할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올린 거를 또 검토를 잘 심사숙고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비단 송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자, 고덕면 56쪽에 보면은 고덕면 마을방송국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고덕면에 우리 위원장님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고 주민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덕면이, 그죠? 네. 그래서 2024년도에 다른 주민참여에 없는 그런 고덕면 사람들이라는 고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해서 직접 만든 책자가 발행이 됐죠. 예. 수차례 발행이 됐고, 그래서 그 책자의 효과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다. 주민참여의 어떤 발전과 우리 면의 어떤 분위기 증진과 주민들의 참여, 관심, 굉장히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이제 방송국을 한대요. 고덕면 마을방송국. 예. 그런데 그 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몰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여러모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주민참여 예산이 네. 한 해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네. 이게 잘 되는 거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네네. 본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본 예산에 내년에 편성을 해서 예.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도 그게 지금 계속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잘 되고 있는 사업이 한 해에만 그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그 주민자치회에서도 그거는 본청에서 어느 사업 예산이 안 선다고 하면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서로들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게 주민 수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 면 사업비로 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면 사업 예산이 원래 적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뭐 저희 의원들 그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예산 성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그 고덕동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207쪽에 통리반장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왜 이 페이지를 폈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32개 통이 있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지금 입주 아파트가 5개 단지 7개 통이 지금 상반기에 통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럼 39개 통. 연말까지 하면 적어도 42개 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저희가 51,700명대인데 이대로 하면 명확하게 내년도에 증가되는 인구만 그러니까 증가돼서 7만 명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송탄주장 소장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분동의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늘어나는 통수를 비교했을 때 내년 연말에 무조건 7만 명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동의 시기가 주춤거리고 늦어지는 순간, 그 인구 증가를 행정이 못 따라가는 순간 우리 복지도 뭐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소장님께 요청드리는 건데 분동 준비를 명확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청 담당 부서하고 네.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동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청하고 계속 교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안에 계시는 지금 우리 읍면 동장님들 뭐 연말 되면 또 인사이동 때 많이 또 본청으로 들어가고 하실 텐데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보시면은 그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진이면 문화유적 안내판 설치인데요. 여기 보면은 산출 내역에서 지금 세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 78만 원 하고요. 행사 실비 지원금 286만 원. 버스 임차료의 식비에 간식비가 좀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안내판 설치 사업인가요? 아니면 벤치마킹 사업인가요? 이거는 일단은 그 진이면에 이제 크고 작은 이런 문화유적들이 이제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0%는 이제 설치 예산이고요. 시범으로 이제 그 주민자치회 그 위원님들하고 같이 요거를 안내 해설사 같이 해서 안내도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원님들이 더센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타이틀이 그러니까 좀 사실 오해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판 설치면은 사실 안내판 설치에만 해당되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좀 역사학자 초빙하고 이 활용 사례 탐방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저는 이거 타이틀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중앙동은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미니정원 쉼터조성 주민 추천제하고요. 이것도 뭐 동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하시고 좀 어떻게 하시겠다는 세부 내역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산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그 우유 배달 사업은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흔히 말하는 그 락토세라고 그 유당 불내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그 혜택을 받으셨을 때 우유를 못 마시는데 우유가 오면은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시각으로 좀 봐주셔서 우유가 아닌 다른 대체품들, 흔히 말하는 아까 두유도 말씀하셨고요. 그 뭐 아몬드 우유도 그 유당불내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체 품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함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과 송출 관할 면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